뉴욕 증시의 하락 영향으로 월요일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 진입한 투자자 입장에서 날벼락이죠. 돈 벌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락이라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수익은 내보지도 못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난관이 시작된 거죠. 그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요? 팔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요? 그 대응 방안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욕 증시가 브로드컴의 비관론에 AI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1.7% 하락했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더 빠질 거예요. 어느 정도? 저는 1.4% 정도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즉 나스닥 1.7이 하락이면 한국은 2.2 이상 개파락으로 시작될 거고,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든 아니면 추가 하락하든 이거는 당일날 기관 투자자들의 아니면 외국계 자금들의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또 방어라는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사서 막아주는가에 따라서 당일날 결정이 되겠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면 제가 긴급하게 방송을 보내드리겠다고. 단 구독과 알림 설정이 있어야만 되겠죠. 자,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면 가끔은 유용하게 대응 방안을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항상 작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큰 걸 봐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국계 자금, 외국계 IB는 이미 1차 수익을 실현을 했어요. 즉 코스피가 오를 때 왕창 샀다가 코스피가 빠질 때 잠깐 빠졌어요. 코딱지만큼. 그때 왕창 팔아버렸어요.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확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다 자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그 폭락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외국계 IB들은 이 영향을 덜 받을 거예요. 왜? 설마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좀 피해가 덜 받는 안전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지대로 일단 이동을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동 안 했어요. 어떻게 돼요? 폭락은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맞게 될 겁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드려 볼게요. 지난 5월부터 지수가 오를 때 외국계 IB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사모았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AI 관련된 주식이 오르면서 2차 수혜로 HBM이 대두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 수혜로 한 단계 레벨이 업될 거라는 걸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 정도 분석도 안 하면서 주식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빨간색 선을 보면은 누적해서 외국계 IB들이 사왔던 현물 주식이에요. 상당히 많이 사왔죠. 언제까지 샀죠? 10월, 11월까지 사왔어요. 근데 10월이 넘어가면서 10월 중순부터 꼭지를 치고 일차 하락을 했잖아요. 이 당시 저 빨간색 선만큼 전체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싹 팔아서 현금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2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때 11월부터는 조금씩 사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보면은 매도량에 비하면 매수량은 지극히 작아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계 IB는 언제든지 상황을 바꿔서 여기서 매도로 전환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저 올라간 지수 이후에 빠져나온 현금들은 같은 종목을 다시 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섹터를 바꿨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A 종목을 사고 B 종목으로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손바뀜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재밌게 볼 점은 바로 빅스입니다. 빅스가 보통 6개월, 7개월 정도로 주기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지금쯤은 한번 올라올 때쯤 됐어요. 크게 올라올 수도 있고 작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작게 올라온 거면 바로 직전에 올라왔던 빅스가 그것이고, 크게 한 번쯤 올라올 만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서 한번 지수의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항상 뉴스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구한다고. 뭐 어떻게 주의를 요구를 한 거야? 키보드를 살살 눌러? 살 때 살살 하고 팔 때 살살 눌러? 마우스를 살살 클릭하면 조심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조심을 어떻게 하라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조심하라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료로 들어와서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해서 회의적 전망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되게 쉬운 이야기인데 AI 산업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AI가 돈만 왕창 먹고 실제로 내는 아웃풋, 즉 퍼포먼스는 얼마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자, 월요일 되면 그럼 어디가 빠질까요? 한국은 AI 테마주 하락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될 거예요. HBM 관련해서 장비주 그리고 생산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피해자가 되겠죠. 1차 피해는 여기서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주식은 하나 빠지면 다 같이 빠져요. 위험 종목이라는 위험 자산이라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주식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같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덜 빠지는 것도 있고 더 빠지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락한 날이 더 살펴보기 좋아요. 하락한 날 보면은 어떤 종목이 버티고 어떤 섹터가 버티고 어떤 섹터가 많이 맞는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영역도 좀 더 잘 보여요. 자,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구한다고. 그래 놓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한테는 그렇게만 이야기해 놓고 자기들은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해요. 물론 애널리스트와 운영하는 사람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HBM이나 반도체 장비주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한 자금들은 미국의 신재생, 전력 관련 섹터와 로봇 섹터에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쪽은 피해를 받아도 좀 덜 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상승도 많이 하지 않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일단 지수 하락 시 위험 자산인 주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도 분명히 하락할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성급하게 하락했다고 물타기 금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 두 번째. 성급한 매수 금지. 너무 많이 빠졌어. 5%나 빠졌네. 지금 물타면은 어떻게 돼요? 내 평단가 2.5로 떨어지네.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항상 모를 때는요,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그렇잖아요. 잘 몰라요. 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돌격인지 후퇴인지 몰라요. 어떻게 돼요? 그냥 납작 엎드려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께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만히 계시는 거고, 두 번째는 당일 장이 끝나고 나면 제가 장 전체에 있었던 자금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당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에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오전 가벼운 마음으로 난 하락할 줄 알고 있었어 라는 마음으로 난 이미 내가 어떻게 될지 계획도 다 세워놨어. 그러니까 난 편한 마음으로 오늘 지켜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오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that, 그, 알, 욕 아닙니다.